자, 을사조약 체계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이근택이 돌아온 그날입니다. 자, 이건 앞에서도 한번 이 과정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잠깐 생략하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그날 저녁은 참으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사료들을 보았을 때에 고종은 이미 대신들에게 자기는 이미 결정하고 돈을 받아서 을사늑약이 아니라 을사조약으로 인정한 것 같은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료들을 봤을 때. 그리고 책임은 신하들에게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신하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신하들만 매국이 아니라 고종도 매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실래요? 군부 대신 건중현을 임명한다. 무엇으로? 농상공부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또 주전원, 원경, 왕을 호위하는 부서가 주전원입니다. 주의무입니다. 주전, 원경, 이근택을 임명한다. 군부 대신으로. 언제? 1905년 9월 26일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두 달 전에 건중현을 요즘 말로 날리고 이근택을 군부 대신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마도 이근택이 그 역할을 하는데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근택이 가장 교활한 짓을 잘하니까 핵심적인 부서 군부는 건중현보다는 이근택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17일 종명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장군인이 배치됐죠. 무장군인이 무려 보병이 2만 명입니다. 그리고 포병이 5천여 명입니다. 거기다가 기마병이 800여 명입니다. 여러분,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을 덕수궁 주변에 쫙 뺑 돌아서 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시간 따라 짝짝 변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을사늑약에게 도장이 찍힐 분위기가 되니까 한교술이 뛰어나가가지고 고종이 알리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포 분위기죠. 그리고 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가반수 찬성 8명 중에 5명이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죠? 예. 자, 이제 그날 저녁입니다. 이근택이 돌아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근택의 아들은 한규슬의 여식과 결혼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근택의 아들은 한규슬의 사이다. 한규슬 집에 여종이 한규슬의 딸이 시집갈 때, 즉 한규슬의 여식이 시집갈 때 노비 한 명을 이끌고, 즉 데리고 갔는데 세속에서는 그를 교전노비라 한다. 근택이 궁에서 돌아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가족들을 대할 때 늑약에 대한 일들을 말을 했는데, 내가 죽음을 면하고, 내가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오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자, 이 말은 뭐죠? 자칫했으면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 다행히 나는 지금 살아왔다. 늑약에 도장을 잘 찍고. 이 말은 도장을 안 찍었으면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으니 우리 집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쉽게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었던 부엌에 있던 노비가, 여종이죠. 부엌에 있던 여종이 그 말을 듣고
만도입니다. 만도. 이거는 제사 지낼 때에 짐승을 잡는 큰 방울 달린 칼입니다. 예. 이 만도를 들고 소리치며 뛰쳐나와 말하기를, 즉 부르짖기를, 이건택 네이논 이 말이겠죠. 이건택 네이논, 너는 대신의 몸으로 나라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나라가 위험할 때 죽지 않고 다행히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참 진짜죠. 너는 참으로 개, 돼지, 구체입니다. 개구자, 돼지, 채자. 너는 참으로 개, 돼지만 또 못하구나. 내 비록 천인이지만은 어찌 감히 개, 돼지의 노비가 될 수 있겠는가? 한스럽다. 내가 힘이 약해서 너를 만동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한스럽구나 하고는 영환 돌아갔다. 구주야. 어디로? 한규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매천자록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집에서 부엌에 있던 한규술이 딸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그 여비가 부엌에서 들어보니까 기가 차다. 내 천하디 천하 내가 생각해도 어찌 한나라의 대신으로서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도장을 찍고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내 천하디 천하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하면서 오죽했으면은 부엌에 있던 여종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 힘이 약해서 너를 만두광 되지 못하게 참으로 한쓰다라고 했겠나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건택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을사조약 체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돌아온 그날. 이게 앞에 게 다시 한 번 더 돼 있네요. 그죠? 잘못돼 있네요. 앞에 내용 똑같은 겁니다. 자, 을사조약 전후 고종과 이건택의 수상한 태도입니다. 조약 전후 이건택과 고종의 수상한 겁니다. 보세요. 상소를 올리기를 실로 불가하다. 무엇에? 준비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뭐가? 상소를 올리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불가할 뿐입니다. 실로 불가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신등이 물러나가서 일본 대사를 대할 때 당연히 불가이자다.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라 하겠다. 자, 당이 불가이자 당연히 두말 없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물러가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자꾸 조약에 맺자고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물러가라 하겠다 이 말이다. 신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랬느냐? 성교 야괄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그렇지만은 의자 기유 짐지라. 비록 그렇지만은 짐의 의지를 생각을 이미 말했으니까 의로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말입니다. 의로운 너희들이 호양 조처 가양이라 좋은 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희들은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또 보세요. 선왕의 판도를 일본으로 넘겨주고 조종이 남겨준 백성 일본 포로로 모두 넘기려는 것. 국토와 백성은 태조 고황제가 비바람 맞으며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폐하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크게 벌릴 일이 아니고 또 요랑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거리 알라. 무슨 요량을 한단 말입니까? 그치? 고종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고종실록은 우리가 약간 신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외교관 문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탕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하야시가 심상훈을 통하여 황제의 소중으로 2만 원을 납입했대요. 그치? 을사조약 체결 일주일 전인 1905년 11월 11일 조한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일본의 외무성 기밀 제119의 의거에 기밀비 10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중개 역할을 이지용과 이건택이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보세요.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말이 있죠. 그죠? 이 내용을 딱 먼저 인지하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의기로운 그대들에게 이미 짐의 뜻을 말하지 않았는가? 호양 조처 가야라. 좋은 방향으로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왕이 할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딱 보면은, 아, 그렇겠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돈 받은 정서까지 지난번에 다 공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대신들도 나쁘고 왕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고종은 왜 매국 노들에게 암살 지령을 안 했을까? 연기해 보셔요. 갑신정변 기억하시죠? 갑신정변 때에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 서재필 등등등 실패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 갔죠. 일본으로 망명 가가지고 있을 때 고종은 자객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암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김옥균은 홍종우에게 상해에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암살당해가지고 피살당해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와서 서울에 사지를 잘라서 사대문 밖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고종이 끝까지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에게 암살단을 안 보냅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때에 김옥규를 끝까지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중국 상해에서 암살시키고, 즉 피살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데려와서 사대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암살단을 안 보냈습니다. 고종은. 그걸 앞에서 보셨죠? 좋은 대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갑신정변 주기 김옥준과 박영호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던 고종은 이완용 등을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 적이 없다. 을사조의 합방을 을사오적이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황실을 편안한 일상을 보냈다. 그죠? 또 보세요. 이미 100년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또한 노골적으로 황제에게 분노의 붓을 던졌습니다. 이 조약은 맺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한다. 망한 것은 똑같은데 어찌 황제는 사직을 위하여 죽으려 들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를 딱 보는 순간 아 맞네. 왕이 내 과인이 통치를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 목숨을 버리겠소. 백성들은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주시오 라고 한다면은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만 되면은 자꾸 파천, 무려 7번 파천을 시도한 사람이 고종 아니에요. 그지? 그런 왕 밑에 신하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려는 신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하도 나쁘고 고종도 그게 못지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사로가 그러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근택의 지인 사간생도 기산도의 피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다 못한 기산도가 이근택을 피살하러 들어갔습니다. 본래 기산도는 전라도 장성 사람이죠. 장성 사람이고 사간생도였습니다. 사간생도였기에 이근택의 집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근택이 을사늑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기산도가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기산도가 이근택을 죽이기 위해 자결단을 조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간 D-Day 날짜를 1900년 2월 17일인가 뭐 아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 저녁 택하게 된 것은 이근택이
첩의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첩의 집에는 본가보다도 경비가 약간 허술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경비는 군인 6명, 경비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딱 들고 밤 11시에 이근택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10여 군데를 찔렀습니다. 이근택은 자고 있었다. 어디에서? 첩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객을 만나 10여 군데 피살을 했다. 즉 창으로서 무기로서 피해를 입다. 찔렸다는 겁니다. 찔렸지만은 죽지는 않았다. 대청 위에 가발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가발을 파는 곳을 조사해서, 즉 가발 파는 점상을 구속하여 가발 파는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철이라는 자 집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기산도와 이건철이 함께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철을 잡아다가 이제 공칭이죠. 요새 말로 조사를 한 거죠. 이건철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건철이 말하기를 마루 위에 가발이 이미 가니까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객을 행하는 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실로 나는 자객 행위를 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건철을 잡아가지고 너 이건택이를 같이 기산도 같이 들어갔지? 하니까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근데 왜 그 가발 그거 나왔지? 내가 가발을 하기 위해서 그 대충 마루에 갔는데 가니까 이미 그 가발이 거기 떨어져 있더라. 나는 절대 모른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이건택이 그 길로 바로 10여 곳을 찔리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옮겼죠. 그걸 보세요. 건택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개월 만에 치료를 마치고 나왔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또 상금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기산도죠. 그죠? 기산도. 그래도 이건택은 얼마나 또 나쁜 짓을 했나 또 이거 보세요. 군부 대신 이건택이 격리, 자, 보세요. 군부 대신 이건택 서리는 격리원에, 군부 대신 이건택이 격리원을 관할했던 것 같아요. 격리원에서 여기 각 도에 수조관을 나누어 보내 100만 양의 뇌물을 받아챙겼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아챙겼다. 이렇게 100만 양의 뇌물을 받아챙기니까 이등박문 말하죠. 여기서 박문은 이또 히로부미의 미움을 사서 원경에서 강제로 교체되었다. 그러니까 뇌물을 수백만 양의 100만 양의 뇌물을 받아 챙겨가지고 오히려 이또 히로부미의 미움을 받아서 강제로 교체됐다. 무엇에서? 원경에서 강제로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뇌물을 많이 받아 챙긴 놈이 이건택입니다. 자, 이건택에게 10여 군데를 칼로 찔렀던 기산도는 전라도 장성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10년의 형을 받았죠. 그 10년의 형을 받고 나와서 그 몸이 병신의 몸이 된 겁니다. 그 병신의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 기시 집안에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밤이면은 주변에 학동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그러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가지고 상해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상해를 가기 위해서 압록강까지 근처에 갔다가 제자 2명이 들어갔는데 제자 2명이 도저히 이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갑시다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사복을 입고 한 사람이 되게 친한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일경이었죠. 거기로 체포되어가지고 또 고문을 한 결과 몸에서 우국지사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죄를 통해 가지고 또 3년의 형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완전히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 글씨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전라도 쪽에서 노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적들에게 암살단을 파견하고 이근택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바로 홍암 나철 오적 암살단입니다. 이 오적 암살단은 아시는 대로 홍암 선생은 동양 평화와 한국의 자주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를 가장 많이 쓰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무려 4번이나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건너갔을 때 이 사진입니다. 지금 보세요. 1905년 나철리 제1차 도일 당시에 찍은 사진이죠. 일본 사진관 찍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때 가신 분이 4분이죠. 나철, 오기요, 이기, 최동식 4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분이 홍암 나철 선생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이제 글을 쭉 써놨죠. 그죠? 네. 이 글귀를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서 발췌한 겁니다. 보세요. 자,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어조사로 너 이자인데 어조사로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머리 깎고 양복 입고 깎은 머리와 입은 양복으로 깎은 머리와 입은 양복은 마음이 되게 상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 깎고 양복 입고 나니까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일본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즉 머리 깎고 양복 입고 만리 동네에 온 그 뜻은 무엇인고 하면은 가히 천하를 얻을 만한 책임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철 선생 일행이 나철, 오기요, 최동식, 이기 4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외교관으로 민간 외교관으로 간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나라의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국권을 보존하고 동양 평화를 위하고 나아가서 백성의 재산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뜻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깎고 양복 입고 머리 깎은 머리와 입은 양복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상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머리 깎고 양복 입고 일본 땅, 즉 만리 동네, 일본 땅까지 만리 동네에 온 까닭은 그 큰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히 천하에 임무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머리 깎고 양복 입고 왔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은 의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쭉 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 글귀가 바로 사진 한 장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제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오적 암살단을 이제 1차 갔다 와가지고 일본에 가가 있는데 을사늑약이 책일단 소식을 호외로 봤습니다. 호외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홍암 선생이 박재순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찍었다면 그걸 파기하라고 전보를 쳐놨습니다. 전보 치고 배 타고 부산을 통해서 다시 서울로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어떤 놈이냐? 대표가 오적이다 그죠? 그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죠. 그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보세요. 매국노 암살 자금 조달을 위해 전 내부 대신 이용태로부터 1,700원을 받았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전 군수 정인국으로부터 300원,
윤주찬도 100원, 그리고 업무단에 와서 제공함으로써 2,000여 원의 운동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금 1,600원으로 준비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스톨 권총 수십 정, 정확한 정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몰래 구입했으면 나머지 돈은 동지 교환 및 기타 비용으로 썼고, 거사는 정민년 1907년 2월 13일 음력 1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설을 세니까, 뭐 지금 설을 안 세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죠. 인산연입니다. 도저히 교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월 25일로 연기해서 거사를 행했는데 다 실패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과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지만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와 국왕은 너무나 다른 거죠. 자, 이건택 파면 후 관직을 구글했습니다. 어떻게 파면이 됐느냐? 1907년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해산되고 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그는 관직 군부에 떨어졌죠. 그 떨어진 이후에 이제 다시 관직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이 또 하세가와와 아카시 등을 만나 잃어버린 군부 대신직을 되찾고자 운동을 했고, 송병준에게 소개해서 쭉 놉니다. 그죠? 황성신문. 이것도 놉니다. 이건택이 통감부 간주에서 갔다가 접견도 못하고 하세가와 대장을 방문하였는데 역시 접견도 못했습니다. 자, 7년 10월 8일이죠. 중추원 고문 이건택이 통감부 아카시 장관에게 비밀 교섭의 대신직을 얻기 위해 운동 중이고, 자, 당시 신문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다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이 이건택 관직국을 또 넣죠. 이건택이 또 하세가와 아카시 등을 만나 잃어버린 군부 대신 쭉 떠놉니다. 자, 그렇죠? 여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택은 1907년 이후 정권의 핵심 요직이 없습니다. 없고, 대신 이제 우리가 그 권력과 관련돼 있는 밑에 하부 조직 관련돼 있는 직책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한일 병합에 적극 협정 공로로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본 외무성 기록입니다. 이 1909년 도기록, 이게 지금 명치 42년이죠. 1909년입니다. 1909년은 이제 한일 병합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던 중에 외무성 기록 내용을 발췌해 보니까 이곳에 거주하는 서울이죠. 이곳에 거주하는 양반 전대신, 이건택, 김종환, 박기양 등 한국인 고등간에게도 동일 해당 성명서를 일진의 본부로부터 우편으로 도착했다. 일진회를 계속해서 한일 병합하라 하고 막 이제 보시면 간제대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제대모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편으로 이 사람들 다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이건택은 그 이전부터 상경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이달 8일 일단 귀가했다가 11일 다시 상경할 예정이었으나 뭔가 달리 느끼는 바가 있는지 상경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게 진짜 병합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디를 줄을 서야 내가 더 이익이 있겠지? 이걸 판단했겠죠. 그 성품을 봐서는. 그래서 굉장히 큰 개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한일 병합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1909년 요 기록할 때 이걸 작성해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건택은 간망을 하고 있어요. 간망을. 그러다가 10년의 합병에 적극 동참했죠. 그래서 자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을사오적 대부분은 을사너각 이후에 성진 가도를 달리는데 충청부터 충주가 태생 군부대 이건택은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로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중추원 고문이 임명되었고 1600 수단이 아까 이야기했죠. 100원에 지금 5, 600만 원에 해당 추정되므로 8천에서 1억 연봉을 연간. 이것뿐만 아니죠. 2,500원을 또 받았죠. 그리고 은사금 5만 원 또 받았죠. 그리고 이 공로는 이건택 5형제가 다 돌아갔습니다. 5형제가 청계천 주변에서 살았는데
그 청계천 주변을 이근택가라고 말할 정도로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이용했던 사람이 이근택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이근택에 관한 사료를 바탕으로 또 이근택을 친일 행위를 찾는 사료를 찾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종에 관한 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고정 사료를 바탕으로 강의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